다음 문제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발병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이지만 백신 접종만으로 90% 이상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인데요. 전문가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이 시기에 접종했을 때 예방 효과가 가장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갱년기? 너무 늦지 않아요? 너무 늦었어. 많이 늦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첫 번째 월경을 할 때 즈음.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맞아. 하죠. 아닌가? 아니네. 성인이 되고 바로. 성인이 되고 바로. 첫 관계 후. 첫 관계 정답! 전! 정답입니다. 야, 진짜 선수들 얻어먹는 거는 진짜 노하우다. 야. 정확하게는 HPV가 안 걸렸을 때. 안 걸렸어. 네, 그러니까 관계를 안 했으면 무조건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옛날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관계 하기 전에 맞아야 되지 않냐. 그때만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바이러스를 걸리기 전에 맞으면 사실 제일 좋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도 그 핵심 그거 아닌 나머지는 또 막아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는 뭐 효과가 좋으려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뭐못 맞을 때는 없다. 맞아요. 나이도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이 93에서 97%까지 예방이 되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는 성기암, 항문암, 그리고 성기 사막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랑 같이 맞으라는 거예요? 같이 맞으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어도 이게 9가지 번호를 예방을 하는데 내가 2개가 있어요. 7개가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9개를 다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맞으면 무조건 이득이 있고 26세 이전에 맞는 게 가장 항체 효과가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긴 하고요. 네, 56세 이전에는 안 되나요? 50대도 항체가 유의미하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이 주사를 맞았을 때 득실을 따지는데 네네. 다양한 남자를 만날 거다. 그러면 맞는 게 맞지만 한 명만 만날 거고 굳이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맞을 이유는 사실 없어요. 아, 누나 괜찮. 괜찮겠다. 언니 괜찮겠어. 언니 괜찮겠어. 우프다, 우퍼. 괜찮아. 은희는 괜찮다. 맞아요. 은희는 괜찮다. 돈 아껴, 누나, 돈 아껴. 은희는 돈 아끼겠다. 은희 누나. 은희는 돈 굳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으세요? 은희는 돈 굳었다. 돈 많이 모았어. 은희는 돈 굳었다. 안 맞아도 될 게 너무 많아. 아이고. 근데 남자들이 모르는 여성들만 걸릴 수 있는 질환이 10가지가 넘어요? 사실 이런 질환, 저는 겪지 않을 질환들이죠.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자궁과 관련된 뭐 맞아요. 자궁근종, 자궁성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뭐 자궁 난소낭종, 뭐 뭐가 많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배우면서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이렇게 사실 남성들은 겪을 일이 없죠. 남성들은 네. 오히려 고지혈증, 당뇨, 그쵸, 그쵸. 비만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여성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괜히 산부인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자궁 관련. 그러면 아예 자궁을 드러내면 되게 편하겠네요. 근데 또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자궁의 기능이 있잖아. 약을 먹으면 꼭 되잖아. 아이를 낳는 거 외에도 자궁에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감에 중요해요. 성감? 자궁이 있고 없고. 달라요? 그럼 일단 있어야 되겠다. 달라요? 누나, 없어도 그러면 일단 유지. 일단 유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니야, 일단 유지. 아니 선생님 자궁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성감이 달라져요. 아, 그 경부 쪽에 그 성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경부 아닌데 쪽이 어디야? 자궁의 경부.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끝쪽, 질과 연결돼 있는 곳이 경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감이 있고 여기가 자극이 됐을 때 좀 절정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경부가 좀 중요해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 경부를 남겨놓고 수술을 하기도 해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 예, 자궁 적출을 할 때 일부러 그것 때문에 놓는 경우도 있어서 호르몬 어차피 난소가 만들기 때문에 손 예, 놔두니까. 예, 자궁은 자궁과 난소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자궁 절제를 하면 왠지 속 시끄러운 거 잘라버리지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 난소가 호르몬의 메인이긴 하지만 이 혈류가 이렇게 쭉 따라가서 난소를 이렇게 맞아요.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면 이
난소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서 난소의 기능이 오히려 조금 더 손상된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네, 있어서 그래서 약간 폐경이 일찍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이 없으면. 뭐 맹장 떼듯이 아, 맞아요. 담낭 떼듯이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떼면 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월경통이 많아요. 너무 심해서 많아요. 그런 많아요. 여성분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많아요. 네. 산부인과나 주니까 친해져야겠다. 산부인과는 친해져야 돼. 근데 여자분들 생리할 때 생리통 진짜 심한 친구들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 차례 출산하는 게 낫다. 임신하는 게 낫다. 그때 생리통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약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7알씩 먹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막. 근데 그 얘기 진짜 맞아요? 그 생리통을 약간 좀 완화해주는 진통제가 있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내성 생겨서 나중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생리통 때 쓰는 우리 소염 진통제를 사실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무릎 관절 진통제로 다 쓰는 건데 그분들 매일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내성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이제 카드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완전. 있고 네. 그리고 7알 하면 왠지 많이 먹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용량과 효과는 약이 크다고 많이 먹는다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많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 되게 꿀팁 중에 하나인데 생리통 약 생리 월경 시작하기 전날 딱 그 시작하자마자 전날부터 먹어주면 약 농도가 올라가서 그 월경통 자체를 만들어내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제는 무조건. 진짜 꿀팁이다, 이거. 아프면 먹잖아요. 아프다 참다. 맞아.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자궁 수축이 시작을 꽉꽉 하고 있는데 그걸 생기기 그 전에 수축되는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요. 쥐어짜듯이 아프잖아요. 그 자궁이 이렇게 쥐어짜면서 자궁 안에 있는 걸 짜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짜내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진짜 네. 꿀팁이죠. 네. 그리고 약 종류가 그 진통제도 레벨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우리가 생리통 때 먹는 그 진통제는 진짜 하찮은 레벨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성이 생기지도 않지만 생겨도 이 위에 진짜 이만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피임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경구 피임약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뭐 약이니까 몸에 해롭다 이런 인식도 있던데 어때요? 먹는 피임약이 아까 지금 생리통처럼 이게 진통제 웬만한 진통제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경구 피임약 먹으면 너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리통도 줄이고 생리양도 줄이고 피임도 되고 월경전 증후군도 줄여요.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 생리 사이클도 잡아줘요. 그래서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네. 거네. 맞아. 그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장점이 있다니. 이거 자꾸 먹다가 임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그런 거는 확실한 오해예요. 그건 난임이 될 것이다. 이거는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진짜 큰 오해인데. 그러니까 그런 불임 이름이 경구 불임약으로 바뀌죠. 그럼. 피임약이 아니라. 피임약도 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대부분은 뭐 약을 끊거나 하면 사소하게 끝날 수 있는데 혈전증이라고 해서 조금 되게 피가 끈적끈적 정맥혈전증. 그런 것들이 가서 뇌라든지 폐라든지 다른 곳을 막아버리면 큰 문제는 돼서 현명하게 쓰는 건 좋은데 막 쓰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권하고 싶진 않고 딱 필요한 경우에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왜요? 호르몬에 영향을 네네. 줘요? 그래서 발암 물질처럼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소세지도 발암 물질로 맞아요. 분류돼 있고 사실 생각보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월경 때문에 막 3일을 끊고 말아야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바람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보다는 훨씬 더 해결 득이 방법이 크니까 있네. 조금 슬기로운 월경 생활을 보낼 수 있게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유방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경구 피임약 유방암 엄청 올리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해서 그거 무섭다고. 네, 유방암 무서워서 맞아요. 그렇게 드실 필요 없고 사실은 자궁 경부암도 약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미미해서 사실 설명을 따로 안 드려요. 근데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은 오히려 떨어뜨려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안 좋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정맥혈전증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인종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다만 그 혈압 같은 거나 두통 같은 걸 잘 보셔야 되는데 먹다가 속이 안 좋거나 두통이 생기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 또 막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오남용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 꼭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는 주는데. 그렇지.